추락하던 중국 증시가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사흘 만에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폭락세에서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인데 이 흐름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개장과 함께 전날보다 2.13% 하락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낙폭을 줄이더니 상승으로 반전해 후반부터 급등하며 5.76% 오른 3,70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3,400선도 붕괴됐던 상하이 지수는 3,700선이 회복되며 지난 6일 이후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락세로 개장했던 선전 성분지수도 4.25% 올랐습니다. 두 증시에서 모두 1천여 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창업한 차스닥 시장의 194개 종목 모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반전은 주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악의적인 공매도 행위를 조사할 뜻을 밝히는 등 당근과 채찍을 겸한 당국의 시장 안정 대책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보다 1.4% 상승해 예상치를 웃돈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시장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달간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 3, 4일에 한 차례씩 반등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중국 증시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려잡았습니다. 경기 부진의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그리스, 중국발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3%대 성장률을 사수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은 수출과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비. 여기에 메르스와 가뭄, 중국 경제 둔화, 그리스 디폴트라는 뜻밖의 악재까지.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또다시 내려갔습니다. 작년 4월 4.2%에서 1년 만에 3.1%, 이후 3개월 만에 2%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2%대 성장 전망은 앞서 다른 경제연구기관들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2.7%, 금융연구원 2.8%, 산업연구원은 2.9%를 제시했는데 한은 역시 3%를 넘는 성장률을 달성하기엔 대내외 여건이 악화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 22조 원 재정 보강책을 제시한 최경환 부총리는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추경이 제때 집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투자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은 3%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정부 추경안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지만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돼 신속한 집행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메르스 환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걸 알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이어진 메르스 여파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0여 명. 이 가운데 35명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다 목숨을 잃었고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강제 격리된 사람만도 15,000명이 넘었습니다.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로 메르스가 전파될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감염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병원에서도 이런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서. 소송 대상은 숨진 45번 환자와 173번 환자가 감염됐던 건양대병원과
강동 성심병원, 165번 환자와 신장 투석을 같이 진행했다가 격리자가 발생한 강동 경희대병원 등 3곳입니다. 소송엔 유가족 12명과 격리자 3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사가 뭡니까? 의사가. 의사들은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병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환자를 진료를 했었어야지.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 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반장은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수령한 분도 계신다며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주의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지난달 4일 걸프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당시 메르스 감염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던 우리나라 경기도를 여행 주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행 주의 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외무부 홈페이지에 한국 여행 시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렸던 카타르 정부도 최근 이 공지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독감 감염자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홍콩 전역에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색 여행 경보는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황색, 철수를 권고하는 적색, 여행을 금지하는 흑색보다는 하위 단계의 조치입니다. 홍콩 위생방역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 내 독감 사망자는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는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 개인 위생 수칙을 숙지하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여야의 시선은 이제 추경 예산안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규모는 물론 항목에서도 시각차가 크다 보니 국회 심의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메르스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약 12조 원입니다. 6조 원대 세출을 증액하고 나머지 5조 원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입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세입 추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을 부풀려서 잡아놓고 이제와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높게 잡아서 국세 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입 보전 5.6조 원은 전액 삭감해서.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최대한 정부 편성한 대로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세입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다면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재정정책의 효과 극대화는 추경 통과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타는 가뭄에 물을 댄다는 절박함으로 추경 예산 통과에 협조하는 야당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집안 문제에 매달렸던 여야. 이제 추경 예산을 놓고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8일 사퇴 직후 측근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는데요. 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평의원으로 돌아간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을 찾아 뒷정리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천천히 생각해보죠. 예. 이제 이거 안 오셔도 되는데. 네, 다 끝났는데. 네, 맞아요.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 회견 이후 경기도 모처에서 측근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단 해단식을 겸해 일부 초재선 의원들과 회포를 푸는 자리였습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다들 잘 돼서 남기를 바란다며 뼈있는 한마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엄한 정치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경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일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 정의라는 명분의 깃발은 움켜쥐었지만
이를 실현할 힘이 모자랐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원내대표의 측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좋은 정책 구상도 힘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만찬에 동석한 의원들에게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다, 일일이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당분간 외부 접촉을 삼가면서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는 자맹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진영입니다.